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출근만 해도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우리 김앵커님의 좌우명이 뭔지 뜬금없이 좀 궁금해지네요. 좌우명이요? 그러니까. 좌우명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멋지다. 뭐 행동 그러니까요. 실천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건데 네. 또 있습니다. 또,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말씀하셨죠? 이봐, 해봤어. 해보긴 이 말- 했어? 이 말. 네,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음. 홍선 앵커님은 좌우명 있으신가요? 저도 실제로 그 이발 해보기나 했어? 이 말 진짜 좋아하고 그렇군요. 또 뭐 위기는 기회로 이 말도 참 좋아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때는 사회적으로 좀 위기감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파이팅이 필요할 그러니까 파이팅이 필요할 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위기가 아닌가? 아니면 위기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우리를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얘기죠. 네. 네. 오늘 어떤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를 맞고 있는지 네. 이게 두 개가 맞붙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예, 홍경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경제에도 이제 위기가 코앞으로 온 것 같다. 아니면 위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 인상, 뭐 공급망 이슈 사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들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구조 개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최근에는 현대 모비스가 구조 개편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제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현대 모비스는 부품 조합을 하는 모듈 부문과 부품 제조 사업 부문을 분리해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현대 모비스가 신설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새로 설립되는 모듈 통합 계열사에는 울산과 화성, 광주 공장을 통합하고 네. 부품 통합 계열사에는 에어백과 램프, 전동화 부품 공장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공장들을 이제 모듈 통합 계열사하고 부품 통합 계열사하고 두 가지 축으로 딱 정리를 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회사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 미래 모빌리티 부분과 제조 부분을 분리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높이고 네.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네. 이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대 모비스는 이번 구조 개편안을 통해 주요 제조 부분은 자회사로 돌리면서 네.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은 현대 모비스에 남겨놓겠다는 계산입니다. 통합 계열사는 향후 독자적 영업 능력 확충과 글로벌 생산 거점과의 협력으로 네. 이제 글로벌 고객사,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플랫폼과 시스템 단위 부품까지 위탁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자율주행과 전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투자에 앞장설 계획이고요. 네. 네. 올해 초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하는 등 주주가치 재고 전략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좀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 산업 부분은 현대 모비스의 모회사에 그리고 현재 강점이 그렇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넘긴다. 네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이 요즘에 안 좋잖아요. 네.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됐을 때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수월하다는 지적인데요. 안정됐을 때보다는 쌀 때죠. 네.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시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네.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현대 모비스 사업 부분 개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효율성 강화 차원이지만 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 현재 현대 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정몽구 명예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였던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그룹에서 현대차를 계열 분리했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법정 관리를 받던 기아를 인수하면서 네. 현대 모비스와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형태의 지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계열사끼리 그러니까 좀 돌려가면서 자본을 네. 늘리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간단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몽구 명예회장과
이제 아들인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네.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현대 모비스 지분을 각각 7.17%,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0.32%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분이 적죠.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렇죠. 보기에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제 현대 모비스 지분을 늘려서 예.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그렇죠.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현대 모비스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는 해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분할하는 모듈맨 핵심 부품 사업 부문 매출은 전체 모비스 매출의 80%에 육박하고 어. 전체 제조 부문의 자회사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네. 현대 모비스의 몸집이 가벼워져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현대 글로비스와의 합병이나 지분 인수 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한 게 어떤 위기로 보이지만 기업 승계를 하기에는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유리해졌다. 뭐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문제는 자회사를 이렇게 해서 가치를 올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에 투자한 정확하게 주주들이죠. 그들은 손해를 보거나 평가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반되게 상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 경우에 모회사 주가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알맹이를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맹이를 뺏긴 느낌이다. 그렇죠. 뭔가 빈 껍데기다 된 느낌이다. 뭐 예.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LG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예. 사례가 좀 떠오릅니다. 네. 그럼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현대 모비스 그룹의 주가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실제로 자회사가 상장해서 모회사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예, 예. 카카오의 카카오 게임즈, 네. SK 케미칼의 SK 바이오사이언스 등도 자회사 상장 이후 이제 모회사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이제 지주 회사로 남은 현대 모비스의 주가 역시 자회사의 상장 이슈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의성 현대차 회장 지분이 많은 기업과 네. 현대 모비스 간 합병을 시도할 때 네. 공시 시점의 주가가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이제 자회사 신설은 현대 모비스 주가를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네. 이 현대차 그룹은 2018년 현대 모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 이제 지배력 강화에 나서는 안을 추진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이제 현대 모비스가 저평가됐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주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현대 모비스가 통합 계열사 설립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최대 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할한 거다라고 네. 해명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그래요. 있죠.